엄마가 그러다가 임신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어서 콘돔을 사다가 주면서 안녕하세요. 이한분TV입니다. 성 중독된 아들 누구의 책임인가? 이런 부모는 자격 박탈. 부모님은 그 많은 자식들한테 등골 다 빼주고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국가에서 공로상을 줘야 한다고 하네요. 요즘 애들은 상점 모시듯이 해도 툭 하면 가출을 한다. 학교 때려친다.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일 중에서 자식 농사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요즘은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고 부모가 뿌린 만큼 거두는 세상인데 갈수록 제대로 된 자식 하나 키우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맞아요. 우리 때만 해도 자식들 거저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육비도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게 제일 걱정이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제가 망쳤으니 이런 부모는 자격 박탈이라고 하네요. 자기 자신을 학대를 하듯이 구박을 하면서 엉엉 울고 있어요. 사연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신을 학대를 하시면 안 돼요.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시험관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임신이라는 소식에 세상을 다 얻은 듯 부러울 것이 없고 은행을 다녔는데 출산을 하자마자 퇴직을 했어요. 귀하게 얻은 자식이라서 잘 키우자.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는데 내 아들은 다른 집 자녀보다는 특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마디로 온실에서 성장을 했어요. 유치원, 초중고 사립을 보냈고 아들은 엄마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면서 엄마와 아들은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엄마와 아들은 정신적인 탯줄을 달고 다녔습니다. 엄마와 아들은 서로 떨어져 있으면 서로가 불안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그 중심에 엄마가 있고 무엇을 하든지 엄마와 자녀가 탯줄을 달고 다녔어요. 아들도 성장을 하면서 자기의 사생활이 필요한데 인지를 못하고 엄마가 손발이 되어서 움직여 준 것이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 잘못된 교육 방식이라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사단이 벌어졌어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수업이 끝나면 여자친구랑 PC방에서 놀다 오고 그러길래 방 하나를 게임방을 만들어주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놀라고 했어요. 엄마는 자식의 눈앞에서 안 보이며 불안했어요. 둘은 넘지 못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둘이 붙어서 게임을 하다가 보니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이 여름인데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리고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귀를 대고 들어보니 성관계를 하고 있어요. 방문을 확 열자니 서로가 놀랄까봐 얼른 밖으로 나와서 1시간을 있다가 들어가 보니 여자친구랑 간식을 먹고 있어요. 엄마 이제 오는 거야? 여자친구 데려다 주고 올게. 이게 무슨 청천날벼락인가? 아들한테 물어보니 성관계한 지가 오래되었고 여자친구가 토요일마다 놀러 오면 자기 방에서 성관계를 하고 엄마가 그러다가 임신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지 걱정이 되어서 콘돔을 사다가 주면서 콘돔을 사용을 하라고 했어요. 결국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중퇴를 했습니다. 모범생이고 공부도 잘하던 아들은 갈수록 학교 생활을 적응을 못하고 툭 하면 아프다는 등 학교를 밥 먹듯이 결석을 하고 엄마가 울면서 제발 고등학교 졸업만 하라고 애원을 했지만 엄마한테 반항을 하고 툭 하면 집이 답답하다는 등 숨이 막힐 것 같아서 죽겠다는 등 엄마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서 대들고 싶다는 등 물건을 집어 던지고 폭력적인 아이로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중독된 아들입니다.
아들 말에 의하면 이렇게 성관계를 하고 나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고 혼자서 자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이런 아들을 바라보면 불쌍하고 이렇게 만든 것이 엄마의 잘못된 교육관이라고 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아들한테 훈계를 하면 엄마 때문에 성중독자가 되었다고 세상에 왜 태어나게 했냐고 반항을 하면서 엄마가 자기를 성중독자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엄마가 원망스럽다고 엄마 툭 하면 아들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은 엄마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지 아들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한테 최선을 다한다고 말들은 하지만 최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 입장이라는 거예요. 성중독 전문가들에 의하면 성중독자는 성관계를 하면서 오히려 우울증, 절망감, 부끄러움, 허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성중독 됐기 때문에 성행위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성적 행위를 하지 못하면 불안해지면서 성관계에 더 집착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아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엄마를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엄마와 아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는 부모 상담을 통해서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정신적인 탯줄을 확실히 끊어버리고 서로가 홀로서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은 성중독 전문 상담을 받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이며 지금은 고위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며 근본은 착한 아이라서 사춘기 때 잠깐 방황을 했지만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사연을 들으면서 엄마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와 자녀의 사이에는 분명히 육체적인 탯줄과 정신적인 탯줄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육체적인 탯줄은 의사가 가위로 확실히 끊어주는데 정신적인 탯줄은 엄마가 끊지를 못하면 서로가 질질 끌려다니고 서로 간섭을 하고 내 품 안에 있어야지 서로가 마음이 편안하고 눈에 안 보이면 서로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하듯이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지 혹여 하나뿐인 자식이라고 올인을 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하듯이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